네, 안녕하세요. 챗GPT 강사 서지연입니다. 오늘은 엑셀 VBA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전에 엑셀 함수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 공부한 거 현 직장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도 VBA까지는 제가 할 생각을 못 했어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전공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엑셀 VBA는 녹록치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가요? 챗GPT를 포함한 제미나이, 클로드, 다양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자동화할 수 있는 VBA 코드 금방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논커더라고 하거든요. 코딩을 모르는 사람. 논커더가 엑셀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 네, 이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크로와 VB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엑셀뿐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자주 수행하는 작업을 기록하여 버튼 한 번 또는 단축키로 자동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VBA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VBA는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이고요. 보통 우리가 VBA 얘기를 하면 엑셀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크로와 마찬가지로 엑셀뿐만이 아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단순히 기록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 반복문, 사용자 정의 함수 등 사용해서 복잡하고 유연한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게 VB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VBA 자동하고 싶은데 코딩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VBA 사용하고 싶어서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다른 분이 강의한 거, 그 코드 내가 조금 고쳐서 했는데 잘 안 돌아가죠. 그리고 반복 작업이 있어요. 이거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노가다를 했던 그런 경험 다 직장인이라면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요, 인공지능, 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뭐 이런 것들한테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특정 값을 기준으로 행을 삭제하는 VBA 코드 만들어줘. 딱 들어봐도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로만 하게 되면은 이 코드를 딱 짜줍니다. 최근 유행하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기에는 바이브가 없죠. 그래서 저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그 전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유행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입 코딩이라고 얘기했죠. 입으로 코딩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이브 코딩보다 입 코딩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챗GPT라고 적었지만 다른 인공지능 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은 자연어 처리하는 인공지능 툴이죠. 그래서 우리가 VBA 활용면에 있어서는 VBA 운영 체계와 인간 사이의 통역자 역할을 이런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코딩하죠. 챗GPT야, 뭐뭐에 대한 VBA 코드 짜줘 한다든지. 네, 당연히 코딩 몰라도 되죠. 얘가 다 해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매뉴얼 뒤적거리고 공부해야 됐죠. 이제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챗GPT가 바로 코드 짜주고요.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이 항상 정답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좀 이따 실습할 텐데 실습 도중에도 오류 은근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오류를 얘한테 알려주면 돼요. 챗GPT야, 이거 왜 안 돼? 그러면 얘가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답을 얻는 이제 프롬프트 하고요. VBA 프롬프트는 살짝 다릅니다. 일반적인 답을 얻기 위한 프롬프트에서는 사실은 단계적으로 질문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롬프트가 너무 길게 되면요. 처음과 끝은 잘 이해를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짧게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 그 답에 대해서 다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하면서 얘가 학습을 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공지능이 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VBA는 그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VBA는요, 단순하고 명확해야 되고요. 티키타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권장해 드리는 거는요, 최대 한 세 번 정도. 처음에 VBA 코드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알려준 코드를 적용을 했을 때 에러가 난다. 그럼 다시 물어보죠. 다시 물어본 걸로 적용했는데 또 틀려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죠. 근데 이 정도만 하고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코드에서는, 그 대화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새 창을 열어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대화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코드가 막 만들어지고요. 그 불필요한 코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세 번. 저는 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답을 안 해주면 새 창을 여셔서 다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대화에서는 우리가 질문을 되게 모호하고 애매하게 해도 인공지능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맥락을 딱 유추해서 답을 하죠. 근데 VBA는 이렇게 안 됩니다. 모호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어떻게 VBA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로우 데이터, 엑셀 파일을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시고 데이터 구조 분석해서 가능한 자동화 방향이나 VBA 코드를 짜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은 답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죠. 좋은 VBA 코드는요, 결국은 좋은 프롬프트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VBA 코드를 짤 때는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인공지능에 답을 할 때는요, 브로드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것을 알려줘서 그 알려준 답에 의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있죠. 근데 VBA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VBA 코드 만들어줘. 당연히 안 되고요. 엑셀에서 A열의 값이 완료인 행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VB 코드를 작성해줘처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명확함의 이제 범위가 특정 시트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행 번호, 열 이름 이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오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요, 열 행 구조가 보이는 스크린샷 첨부하는 게 오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식의 경우에도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출력을 어떤 형식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하는 핵심 키워드는 명확, 정확, 간단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VBA 코드 짜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프롬프트를 짜려면은요, 결국은 명칭을, 정확한 명칭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일, 아시죠? 파일이나 폴더는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엑셀을 열게 되면 아래에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거는 시트라고 합니다. 네, 너무 쉽죠? 쉽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프롬프트를 할 때 명확한 이름을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쉬운 거 외말에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시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엑셀을 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이런 것들을 메뉴 탭이라고 얘기를 하죠. 메뉴 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 메뉴 탭을 눌렀을 때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리본이라고 합니다. 메뉴 탭을 누르면 이제 이런 보이는 것들 얘기하고요. 리본 중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쿼리 및 연결, 정렬 및 필터, 이런 것들은 약간 유사한 기능을 주제별로 묶어놨죠. 이런 것들을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실습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네, 선생님들이 차후에 VBA 코드를 짜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실 때는요. 이런 정확한 이름을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셀 VBA를 하려면은요, 일단 엑셀에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지금 여기에 메뉴 탭이 없는데요. 개발 도구라고 하는 메뉴 탭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거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여기 있는 뭐 리본이라고 있잖아요. 리본 아무 곳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무 곳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네,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것을 네,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이런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이거를 이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여기 개발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이 실제로 우리가 엑셀에서 보는 여기 메뉴 탭이거든요. 메뉴 탭에 지금 개발 도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추가를 하겠다라는 네,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를 누르시고 네,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가 보이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네, 마우스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누르시고요. 리본 사용자 지정 오른쪽 편에 개발 도구가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개발 도구를 누르시고요. 네,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팅은요. 아까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네, 메뉴를 만들었죠. 여기 안에 VBA 도구 기능을 넣는 겁니다. 네, 이거는 파일 메뉴에서요. 예,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추가 기능 안에 엑셀 추가 기능 이동 누르시고요. 여기 안에 분석 도구와 분석 도구 VBA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옵션, 네, 추가 기능, 네, 추가 기능의 이동, 여기에 분석 도구, 분석 도구 VBA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팅은요. 네. 일단 엑셀은요. 매크로, 그러니까 VBA 코드를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껏 짜놨는데 차단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 일종의 보안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법은요. 네. 파일, 옵션, 아까와 비슷하죠. 여기에서 보안 센터를 누르시고요. 보안 센터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매크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크로 설정 안에 여기 보시면 모든 매크로 제외 알람 표시하는 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VBA 프로젝트 개체 모델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음.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옵션, 보안센터, 보안센터 설정, 매크로 설정하신 다음에 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모든 매크로 제외 알람 표시하고요. VBA 프로젝트 개체 모델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음. 이 두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인공지능이 코드 짜준 거를 우리가 코드를 붙여 넣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창,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고 하고요. VBE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코드를 붙여 넣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는 엑셀에서요. 그냥 단축키 Alt F11을 누르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런 화면에 보면 파일 편집 이런 걸 메뉴라고 하고요. 이건 프로젝트 탐색기고 속, 여기 아래가 속성 창이고요. 지금 여기 넓게 빈 화면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코드 창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통해서 받았던 코드는요. 여기 코드 창에 넣는 거거든요. 엑셀 VBA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단축키는 저희가 단축키 외워야 될 거 많잖아요. 모든 거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외우는 거를 요청을 드리는데 일단 이거 여기 이 창에 들어가는 거 VBE에 들어가는 게 Alt F11. 네, 이거는 꼭
네, 암기를 하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셀 코드, VBA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요. 얘가 일반적인 저장 방법으로 저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에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통 우리가 이거 저장하실 때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네, 일단 바탕화면 해볼게요. 엑셀. 그냥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죠. 엑셀 일반 이렇게 해볼게요. 엑셀 일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VBA를 심어 놓은 것은 이렇게 저장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엑셀 매크로 여기 보이시죠?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고 하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바탕화면이잖아요. 여기 보이실까요? 엑셀 일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엑셀은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VBA가 심어져 있는 코드 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느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BA 코드를 넣어놨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파일 형식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지 VBA 코드까지 잘 저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챗GPT와 VBA를 활용하는 자동화 실습 제가 5개 준비를 했는데요. 하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 1개나 2개만 보시고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5개 중에서 한 2개나 한 3개 정도는 일단 제가 하는 거를 일단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LML이잖아요. 제가 받은 코드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받은 코드가 다르고요. 제 설명 듣고 실습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습 한 3개 정도는 일단은 제가 하는 거 보시고요. 뒤쪽에 2개 정도는 이제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그 파일 안에 텍스트 파일이 있거든요. 그 텍스트 파일이 완성된 코드 파일입니다. 그거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상황, 내가 원하는 거를 챗GPT한테 설명을 하고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챗GPT가 코드를 만들어 주면 그걸 아까 저희 에디터 창이라고 했죠. Alt F11을 눌러서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에디터 창에서 모듈이라는 거, 모듈은 VBA 코드가 있는 코드를 담아 놓는 그러니까 파일 아니면 뭐 공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모듈을 만들고 모듈 안에 저희가 코드를 넣고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라고 하면 오류가 나왔을 때 오류 문구하고 오류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어. 코드 수정해줘라고 물어보고요. 코드 수정한 거를 다시 이제 여기 에디터에 다시 입력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물어보고 이거를 5번, 6번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물어보면 쓸데없는 코드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고요. 3번 정도 이상은 안 물어보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답 나오는 거 보면 아, 이거는 2, 3번으로 해결이 되겠다, 안 되겠다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어쩔 때는 한 번만 해보고 아,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다른 AI를 쓰든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이상은 물어보지 마시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수정하는 요청 이제 프롬프트는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게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
오류가 생기면 오류 창이 뜨거든요. 이거를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해서 위쪽에다 적고요. 그리고 디버그 아니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수정이 필요한 코드 부분에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아래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오류가 아래 코드 부분에 발생해서 수정해줘 얘기를 하면은 네, 더 이상 뭐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적고서 이제 수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실습은 이런 거예요. 이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 파일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파일이 영업 1팀부터 영업 10팀까지의 각각의 이제 시트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파일이에요. 그런데 파일이 이렇게 많으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파일 대신에 시트가 10개 있는 걸로 저희가 만들고 싶어요. 예, 목적이 이거죠. 그럼 이거를 채찌피티한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이런 폴더 안에 영업 1팀부터 10팀까지 매출 내역 정보 10개 파일이 있어.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엑셀 파일로 만들고 싶은데 최종 통합본 파일은 각각 하나의 시트를 구성하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줘. 여기가 우리가 1팀, 2팀, 3팀이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정렬되면 저희가 찾기 어려우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줘. 그리고 코드 마지막 부분은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만들어줘. 사실 이거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여러 개 그러니까 어떤 걸 사용해도 제가 해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단지 무료나 유료나 차이인데 지금 무료를 써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강의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효율적으로 티키타카를 안 하기 위해서 단번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VBA는 그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푸5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하나를 제가 첨부를 할게요. 예시 파일을 하나 첨부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을 하고요.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떤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때는 코드 블록으로 넣어주고요. 어쩔 때는 캔버스로 넣어주는데 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드가 만들어질 때 저희가 이제 엑셀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 새 파일을 하나 열어보고요. 열고 아까 저희가 VBA 코드가 입력되는 공간은 Alt 11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이걸 누르면 되거든요. 이 창이 만들어져요. 이 창이 만들어주고 아까 모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삽입 모듈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거든요.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엑셀 파일을 하나 여시고요. Alt F11 Alt F11 또는 개발 도구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 창에서 삽입하고 모듈을 누르시면 삽입 모듈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모듈 1이 여기에 열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코드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매크로 파일이 있으면 끝에 확장자가 M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장을 해볼게요. 얘가 확장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까 여기 두 번째 있죠.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고 저희가 같은 파일에 넣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파일 이름은 실습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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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이게 엑셀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하나 생겼죠. 방금 제가 만든 게 지금 실습 1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열려있는 이 파일이 실습 1이고요. 실습 1에 있는 VBA 에디터, VBA, 아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이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저장을 했으니까 저장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은 지금 여기 뭐 보이시겠지만 이 버튼 있죠. 되게 조그만 이 버튼이 실행 버튼이고요. 아니면 F5, F5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누르겠습니다. 아,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잘 됐죠. 이게 잘 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원하던 거는 파일 하나에 시트가 하나만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10개 파일이 관리가 어려우니까 한 개 파일에 10개 시트가 있는 걸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네, 한 번에 성공을 했네요. 저녁에는 이게 챗GPT 컨디션이 좋나 봐요. 저희가 사실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이게 그 AI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한 번에 됐네요. 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코드 하나도 공부 안 했죠. 이렇게 하는 게 다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도 엑셀 파일을 합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합쳤냐면 10개가 있는데 10개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데 하나의 파일에 시트가 여러 개 있는 걸로 합치는 거였고요. 지금 두 번째 실습은 파일은 하나인데 행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줄줄이 늘어뜨려서 저희가 이렇게 합치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시면 A, B, C, D, E, F 열이요. B, C, D, E, F, G로 지금 저희가 한 열 뒤쪽으로 당겨서 저희가 네, 이동을 할 거고요. 대신에 A열에 A열에 저희가 파일 이름을 넣을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파일 이름을 넣을 거고요. 대신에 여기가 다 영어 빌딩 똑같은 거는 한 번만 적을 거고, 한 번 적고, 이거를 셀 통합을 하고, 중간 정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저장을 할 거거든요. 이거를 말로 녹여놓은 거예요. 굉장히 길긴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인 거거든요. 바탕화면에 10개 파일이 있고, 합쳐서 하나의 엑셀 파일로 만들 건데, 최종 파일의 내용을 하나의 시트에 행을 늘려서 행을 확장해서 합칠 거야. 파일에 A부터 F가 B에서 D열로 넣어주면서 서식도 그대로 복사를 해줘라고 했고요. A열에는 각 파일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동일한, 여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한 번만 입력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줘. 그리고 A1 형식과 여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서식은 B1의 서식하고 똑같이 해줘 이 말이거든요. 똑같이 해주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파일에 보면 각각 각 파일별로 여기 1행이 있죠. 1행을 반복해서 저희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각 파일에 이게 첫 번째 헤더항이라고 하는데 헤더행이라고 하는데 헤더행은 1번 파일 것만 넣을 거고요. 그 이후에 파일에서는 생략할게를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헤드행의 표 디자인은 똑같이 만들어줘.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였습니다. 뭐 메시지 나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딩으로 오면서 이제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 국어의 영역으로 온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작성하냐가 그러니까 좋은 코드가 만들어지냐에 이제 네,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창을 여시고요. 아까처럼 이거 하나 열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코드 만드는 동안에 엑셀 파일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드시고요. Alt F11 하고 삽입 묘들 이거면 준비가 된 거거든요. 네, 코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고요.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하시는데 바탕화면에 동일한 폴더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실습 2로 할게요. 실습 2 하고 저장은 두 번째 매크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돌려보면 됩니다. 아, 네, 여기가 에러가 생기네요. 네, 이게 잘 안 됐네요. 그러면 네, 두 번째 거도 처음에 저희 코드 받아서 입력을 했고요. 잘 됐는데 A1에 지금 에러가 났어요. A1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이게 파일 이름을 넣는 거고요. 파일 이름이라고 여기가 파일 이름 이렇게 파일 이름 아니 파일 이름 뭔가 잠깐 뭐였지? 첫 번째 아 영업팀명으로 해야겠네요. 영업팀명으로 여기가 영업팀명 뭐 이렇게 하고요. 이 서식이랑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A1 값을 영업팀명으로 해주고 G1의 서식과 동일하게 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가 고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Alt F11하면 아까 완전하지 않은 코드가 있는데 이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Ctrl A 하고요. 딜리트해서 지우고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 만들어졌네요. 잠깐만요. 카피를 하고요. 여기다가 붙이고 저장 해볼게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정 글씨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정 글씨가 나온 거를 하얀 글씨로 바꿔줘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창에서 다시 물어보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거라서 이거는 이대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할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습 3 폴더에 보시면은요. 제가 가전제품 그림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림에 보면 그림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엑셀 파일에 그림을 이렇게 정렬을 할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크기가 제각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그림을 하나하나 다 삽입을 하고 칸에 맞춰서 그림 크기를 조절해야 되고 이거 사실은 되게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되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VBA를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바탕화면에 다양한 크기의 그림 10개가 있고
저는 안 적었지만 여기에 뭐 제품 이름, 제품 그림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이행부터 저희가 적을 거죠. 그러니까 비열 이행에 그림을 넣고 행의 높이는 150, 열의 너비는 40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림의 크기를 조절하고 올림 차순으로 삽입하는 VBA 코드를 만들어줘. 그리고 그림의 캡션이 그림의 이름이잖아요. 그림의 이름을 여기다 넣는데 제가 1번, 그러니까 앞에 숫자 부분은 제외하고 입력을 해줘. 예를 들어서 그림의 캡션이 1점 노트북.점 JPG인 경우 노트북을 입력을 해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넣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새 창을 열고요. 이거는 저희가 파일이 없으니까 첨부를 안 해도 되고요. 첨부를 해도 되는데 저는 첨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첨부를 할 거냐면요. 볼게요. 이거를 붙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을 준비를 미리 해놓을게요. 엑셀을 열고 Alt F11 삽입 모듈 여기까지 준비를 해놓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고요. 붙여놓고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할 때 폴더를 3번, 저희가 3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습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를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실행.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타이핑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또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를 하고요. 이거를 캡처한 거를 여기에다가 붙이고. 안 되네요. 캔버스에서는 이게. 그러면 이제 타이핑을 해야죠. 네. 76, 런타임, 오류 발생. 경로를 찾을 수 없음. 하고요. 위에 오류가 아래의 코드 부분에 없음. 수정해줘. 그리고서 코드를 고쳐져야 되는 부분은 여기 디버그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디버그를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생겨요. 이 부분이 지금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 아래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부분을 위쪽에다가, 아니 뭐 이거는 위아래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바꾸신다고 하면은 위에 코드 부분에서 아래에 오류가 발생했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고치셔야겠죠. 그래서 오류가 난 부분, 오류 문구하고요. 오류가 난 코드 부분을 양쪽을 붙이셔가지고 코드 수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코드 엄청 길죠? 됐죠? 이제 이것도 붙이고, 네, 저장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네. 다시. 폴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음,
네, 이런 경우는 다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드린 데 보면은 그 텍스트 파일 코드가 심어져 있거든요. 일단은 테스트를 그거로 해볼게요. 이게 제가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이런 경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새 창을 열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해서 사실 짠 거였거든요. 아까 잘 됐었는데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이거거든요. 실습 3 코드를 여시고요. 아, 이거는 이미 코드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실습해 보시겠어요? 네. 아까 제가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할게요. 새 엑셀 파일을 여시고요. 네, 새 창을 만드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Alt F11 또는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을 하시면 이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삽입 모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실습 3 코드 있잖아요. 실습 3 코드를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는데요. 저장을 하실 때는 여기다가 실습 3. 이름은 아무렇게나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F5 내지는 이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실습 4번은 생략을 하고요. 실습 5번을 하겠습니다. 네, 5번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원래 이제 4번을 하려고 했던 거는요, 이런 거였어요. 파일 안에 여러 개 시트가 있는데, 각각 시트를 별도의, PDF 파일로 만드는 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코드 다 드렸으니까 코드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 이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좀 쓰신다는 분들은요, 대부분 제가 생각에 한 10명 중에서 5명은요, 엑셀의 기능 중에서 뭐가 제일 유용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피벗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냐면, 제가 여기 실습5 피벗 테이블 만들기 여기 폴더를 열어보시면, 여기가 제가 예제 파일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거랑 같은 데이터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보면은 영업팀이 1팀에서 10팀까지 있고요. 지점이 뭐 서울, 부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인천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저희가 유의미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제일 만만한 게 사실은 피벗이거든요. 그러니까 삽입을 하고요. 피벗 테이블을 놓게 되면 그리고 저는 기준에다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다 놓게 되면 이런 창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가장 편한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는 열에 그러니까 제품 이름을 놓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열에다가 놓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요. 행에 예를 들어서 지점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매출 값이잖아요. 매출 값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옆에 있는 거 가지고는 저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강주에서 TV는 뭐 이만큼 팔리고, 냉장고는 이만큼 팔리고, 저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영업팀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강주에도 보면 영업 1팀부터 10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는 2팀에서 TV 이만큼 팔고, 뭐 3팀에서 이만큼 팔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이게 피벗 테이블이 엑셀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일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쓰시고요. 보고서에 이제 표 올라갈 때 기본 이게 피벗 테이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사용을 할 줄 알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너무 이게 보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거는 필드를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거를 필터를 넣으셔도 돼요. 영업팀을 필터를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팀만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팀만 볼 거야. 2팀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뭐 이런 거를 이제 개인 매출 같은 뭐 프로그램을, 전문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뭐 쓰시면 되겠지만,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피벗 테이블만 다룰 줄 알아도 굉장히 이제 뽑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뭐 이런 게 파일이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야. 아까 우리 했듯이 열은 제품이 되고, 행은 지점과 영업팀명, 값은 합계 단가를 해서 만들 거고요. 그 합계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하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 코드,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새 파일에서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이거는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lt F11을 누를 거고요. 삽입 모듈 하고요. 또가 다 만들어졌을까요? 네, 만들어졌네요.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붙인 다음에 저장을 할 건데 이거는 지금 매크로 파일이 아니거든요. 실습5 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사용하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돌려보겠습니다. 아, 네. 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이 문구를 넣고요. 수정해야 되는 코드를 아래 넣어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요. 되고요. 제가 이미 만들어 드린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런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원래 로우 데이터였고요. 이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직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1차 가공을 하고요. 1차 가공을 하고, 네. 아, 잠깐 제가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뭐 정리는 뭐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건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코딩이니까 국어의 영역이다.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만 할 줄 알면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Alt F12를 눌러서 코드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고 오류가 났을 때는 오류 문구를 다시 챗GPT한테 물어봐서 수정 코드를 받고요. 다시 수정 코드를 다시 적용하고 사실 이게 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코드 수정할 때는 오류 문구하고 수정이 필요한 코드 부분을 위아래로 입력을 하셔서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딱 9시까지 마쳤네요. 네. 지금 VBA가 아니라 그냥 피벗 탭을 만드는 거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오히려 지금 당장 네, 쓰시기에는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로우 데이터이거든요. 제가 드린 거는 불과 뭐 한 200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1000줄, 만 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데이터 정리한다고 하면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데 피벗 테이블이면 가능합니다.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요, 여기 아무 때나 넣어두시면 안 되고요. 표가 있는 곳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삽입을 하시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놓고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 워크시트에 하면은요, 새 시트에다가 정리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양쪽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 워크시트에 하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시작하는 부분을 저는 여기다가 할게요. 네,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열이랑 행에 놓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열은 어떻게 놓고 행은 어떻게 놓는 게 보기가 편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정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열에 제품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품을 넣게 되면 제가 이걸 열에 넣었잖아요. 열에 놓으면 제품이 쭉 정렬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지점별로 TV가 얼마 팔리고 냉장고가 얼마 팔리고를 알고 싶겠잖아요. 그러면 지점을 행에다 놓는 거죠. 그러면 지점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지점, 그리고서 지금 비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값을 뭐를 넣을 건지를 우리가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가 필요 없죠. 판매량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건 매출이잖아요. 매출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매출하면 이게 보면 그러니까 뭘 적어 놓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강조해서 TV가, 잠깐만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가필드 설정을 하시고요. 표시 형식에 숫자, 첨단위 구분 기호를 넣으면 이제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 강조해서 TV가 엄청 많이 팔렸네요. 3억 4,510만 원 팔렸네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 마음대로 수정이 됩니다. 나는 바꾸고 싶어. 이게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영업팀을 행 아래다 놓고 싶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TV가 영업 1팀, 2팀, 3팀에서 어떻게 팔리는지 볼 수도 있고요. 나는 이거 안 하고 영업팀을 그냥 난 필터로 넣을래. 그러면 필터를 나는 데이터 말고 나는 영업 팀별로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영업 1팀, 영업 2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피벗 탭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제가 VBA 못하더라도 피벗 테이블을 아시면은 아마 쓰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Alt F10이라고요. 피벗 테이블만, 네, 알고 가셔도 저는, 네, 오늘, 네, 충분히 공부 많이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